자,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가져온 돈을 벌 수 없다라는 미련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미련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함은 뭐냐면은 일만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미련함입니다. 자, 근데 최소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미련함에선 좀 벗어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미련함은 돈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미련함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본인의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시장이 안 좋을 때라든지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기다림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될 때까지는 계속 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투자해서 불리고, 불린 거를 또 투자해서 불리고, 또 투자해서 불리고 해서 그 목표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강남의 새 아파트 5구형 같은 거, 이런 정도를 사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당장 1억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여간 10억 정도를 모아서 강남에 있는 5구형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1억을 10억까지 모아서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이라는 것을 뭔가 다른 곳에 적합한 곳에 투자를 해서 걔를 불려서 2억을 만들고 2억을 만든 걸 또 불려서 4억을 만들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만큼 돈을 모아야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얼마냐? 본인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본인이 맥시멈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2년 정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투자할 금액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부터는 계속 물건들을 찾아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모아졌는데 딱 그런 게 맞아떨어져요. 그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맞아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액이 크면 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년에 1억씩 모아요. 이렇게 되면 1억, 2억 정도만 모아도 늘 부동산 투자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것들이 잘 마땅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모았잖아요. 그럼 모으면 어쨌든 그때부터 잘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모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는데 마침 나타났어. 그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뭐 6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투자할 것도 보여요. 그렇긴 한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돈은 모아졌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 단위에도 맞지만 내 사이즈에도 맞지만 그렇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럼 또 참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에 모아질 수 있는 자금이 나오면 일단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부동산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 자산을 또 그 사이에 매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각하면 걔랑 모아지잖아요. 합쳐지잖아요. 내가 모은 돈과 걔를 매각한 돈과 합쳐질 수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제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전세금 상승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년에 3천만 원 모았는데 전세금 상승분이 3천만 원이야.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뭘 사고 싶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 금액이 되면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 또는 2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일단 투자의 단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가 당연히 저런 얘기 하겠지라고 보이는 얘기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조금 다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투자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이 투자로 가서 돈을 버는 거지 절대로 투자만 가지고 돈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또 드시잖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투자만으로 돈을 벌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투자만으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예, 워렌 버핏이 남의 돈들을 다 받았습니다. 예, 남의 돈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금을 나눠주고 본인이 수수료를 받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투자만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기가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결국 노동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계속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월 4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창출해라. 노동을 통해서. 추가로 월 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 1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 연봉 많은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씩은 더 봅니다, 보통은.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1년에 1억 이상, 내가 지금 받는 거에서 1억 이상, 1억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건 가능해 보이십니까? 안 가능해 보이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인들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격차가 좁혀지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월 4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출 받아서 무슨 말이에요? 그 40만 원 가지고 이자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만큼 수입이 늘어난 거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하니까 금방 여러분들의 또 의문이 또 생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신용대출 다 차있고 대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또 드시죠. 예. 여러분들 일단 40만 원 만드는데도 시간 걸릴 거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늘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제가 40만 원이라고 해서 480만 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자가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를 지금 현재도 가능한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걸 한번 재건축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6억 정도 하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더라도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전세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대출을 먼저 받고 5천만 원에 얼마 정도를 월세를 한 임차인을 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은 얼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2억 5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전세 끼고 그냥 살려고 한다고 했으면은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2억 5천의 돈만 있으면은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이라는 게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현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월 40만 원의 여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투자할 때가 안 나타나서 안 투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투잡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걸 만들긴 하되 이게 너무 치우쳐서 투자할 시간도 없고 투자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는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유가 다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가 있는 동안은 계속 어떻게 하면 샀다 팔다 막 이거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내가 더 10만원, 20만원 더 돈 벌 수 있는 거리는 없을까? 이걸 연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뭐 한 달에 30만, 40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돈벌이 무슨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돈벌이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예. 뭐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뭐 스마트 스토어, 전자도서 출판, 프리랜서 강사, 무인 가게 운영 등등. 예.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그런 것들을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고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맨날 놀고 먹으면서 투자만으로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 자산이 매우 커져서 이 투자 자산 관리하는 것만도 시간이 없어. 이런 정도쯤 됐을 때, 그런 정도쯤 됐을 때는 일 같은 건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쯤 되면은 그냥 투자 자산만 계속 관리하세요.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노동, 투자. 이 두 가지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되고, 투자해놓고 시간 남을 때는 내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온 돈 있으면 또 투자로 넘기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만으로 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미련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미련함 꼭 버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미련함에 여러분들 걸리시는 거 없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미련함 걸리신다면 당장 그 미련함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